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00억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60억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890억, 기관 투자자가 6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2800 중반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제 바짝 올라갔다가 하락 이후에는 비슷한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이제 잡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였고, 아직까지 파월 의장이 뭔가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90% 이상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는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제 금리를 물가가 2%대까지 진입할 때까지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피가 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를 종목 올라가고 떨어질 종목 좀 떨어지면서 골고루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에는 꾸준히 코스피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크게 매도 없었고요. 한 이틀 정도 빠지고는 1,800억 정도 오늘 다시 매수를 하면서 7월 초반, 중반 정도의 매수세가 다시 좀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좀 많은 매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딱 특별하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84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잘 올라가던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눌러지면서 좀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그런 코스피 시장이 좀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 테마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시장 상황이 뭔가 활성화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890억, 기관 투자자 6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했던 거 그대로 이제 이탈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또 약하게 올라왔고요.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은 오늘도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환율은 1382원으로 2.6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눌러질 듯 눌러지지 않은 환율인데요. 여기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급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눈치를 보면서 환율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힘이 빠질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환율은 떨어질 거고, 미국의 그런 이 강달러 상황도 서서히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기 US 2000 정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와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0달러 수준,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2.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평소만큼 유사하지만 평소보다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4.1%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라인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반등하지 못하고 쭉 이제 고점을 낮춰가면서 점점 우하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화도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국채금리도 점점 떨어지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신흥국의 그런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아직 4.1%이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3% 이하로 좀 떨어진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 좀 메리트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했고요. 2.78% 하락해서 21,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급락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중간에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적절하게 뭐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크게 많지 않았고 평소보다 조금 적었고요. 29,000원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나머지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좀 떨어지는 그림이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보합 수준으로 사실 증시가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테마들이 좀 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중간에 좀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내일 7월 17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큰 조정이 있었는데 체코 수주에 대한 그런 염두를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되 제가 가져온 소식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그 소식들 전달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크게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좀 다른 지표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과는 반대로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기다려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테마들이 흔들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일별 거래는 1,100만 주였고요. 전날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전날 반등했던 거 거의 다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17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1,000만 주 이상으로 유지는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거래가 증가하는지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1,000만 주, 2,000만 주 간간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고요. 꾸준히 2만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계속 비슷하죠. 올랐다, 떨어뜨렸다, 올랐다, 떨어뜨렸다, 또 한 번 올랐다, 떨어뜨렸다가를 지금 3번 정도 흔드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계속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21선 우상향 계속 추세 살려주면서 고점은 조금씩 높여주면서 이렇게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1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61선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61선이 지금 거의 2만원에 진입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 평균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41선도 어느새 이제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121선, 61선, 21선 모두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는 확실히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뭐 모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지금 확실히 좀 패턴상으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것들이 좀 인위적으로 좀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하락의 의미는 무엇일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21,000원 정도 지켜주었고요. 우리가 뭐 크게 흔들릴 만한 주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큰 걱정 없이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다시 꼬리를 달면서 위로 밀어붙였고요. 이번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이미 올라갈 준비 끝났고요.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78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어제도 매수가 좀 진행되었었는데 오늘도 매수를 좀 진행했고요. 금융투자가 13만 주 매수, 투시는 15만 주 매도를 하면서 전날과는 좀 다른 움직임. 연기금 투자자는 매도를 끝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12일 하루를 바짝 매도하고는 지금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사모펀드가 64만 주를 매수하면서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모펀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구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루에 60만 주를 끌어모으면서 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날에는 35만 주, 그 전날에는 47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거의 이제 100만 주 이상을 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네, 합병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체코 원전에 대한 좋은 수주 소식을 염두를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단기 수익을 노리고 움직이는 이 세력인 만큼 사모펀드 자체가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꾸준히 지분을 늘리다가 오늘 매도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겠습니다. 잔고는 네, 뭐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잔고는 38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뭐 잠깐 올랐던 거 그대로 뱉어내면서 뭐 30만 주, 40만 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뭐 이미 거의 씨가 마른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주목할 만한 상황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지만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상위 상환 종목 1위로 네, 위치를 하였습니다. 대차 잔고가 체결이 159만 주, 상환 주식이 649만 주로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상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 증감이 490만 주로 마이너스로 잡혔고요. 대차 잔고 자체가 1220만 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건 4년간 리뷰를 하면서 대차 잔고가 1200만 주대로 이렇게 줄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급감을 하였고요. 잔고가 이렇게 하루 만에 650만 주가 상환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대차 잔고라고 했을 때 이 공매도 잔고로 모두 변환될 수 있는 이 잔고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상환되는 것 자체가 대차와 관련된 그런 이제 거래들이 이제 해지가 되고 그것을 갚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대차 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급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눈에 띄고 그게 오늘 나왔다는 것도 좀 이제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어제자로는 이제 신한증권이 54만 주를 매도했고요. JP모건은 44만 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증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한증권이 또 매도에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주가를 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79만 주에서 240만 주로 급증을 하였습니다. 전날에는 큰 변화 없었고요. 그 전날에는 매수가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확실히 추적 물량이 오늘 많이 빠지는 그림으로 21.77%로 보유율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실패를 염두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한 지표가 하나 있었죠. 대차 잔고가 급감을 했다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차 거래를 상환하고 이 계약들을 해지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물량들이 이 주고받고 이렇게 매도가 좀 잡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지금 21.77%로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흐름에 뭐 흔들릴 만한 상황은 전혀 없고요. 쭉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은 확실히 대차 잔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거의 다 줄었고 대차 잔고도 끝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잔고 자체를 이 그래프로 좀 나타내면 지금 이제 대차 잔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분홍색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쭉 줄어들었습니다. 1200만 주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이 대차장고가 더 줄어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에는 없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좀 인상 깊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주목된 소식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오는 18일에 체코행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염두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었는데요. 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18일에 체코로 향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일즈를 이제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18일에 다시 체코로 가서 출장을 일정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일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발표가 되면 18일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식이 나왔고요. 이 17일에 이제 과연 정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오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직접 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폴란드 원전 LOI 계약 체결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로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그 전에 우리의 수주가 유력하다, 계약이 유력하다라는 이 언지를 한번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언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그 전날에, 다음날에 다시 체코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여러 가지 신호들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체코 원전 이 우선 협상자 선정이 26일까지 미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선정을 7월 말로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체코 현지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 매체 오에너제티스에 따르면 체코 전력공사는 체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규 원전 입찰자 제외 권한의 행사 기한을 26일까지로 2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체코 정부는 체코 전력공사와 계약에 따라 자의로 입찰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수원 아니면 EDF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체코 정부가 한 명을 제외하면 다른 입찰자가 자동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수주 적격 기업 선정을 이제 해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체코 전력공사는 이미 아마 우리나라 한수원을 수주 적격 기업으로 추천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이제 추천 회사가 이제 수주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찰 참가자 제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체코 전력공사가 추천한 것으로 이제 수주가 성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체코 전력공사가 우리나라를 유리하게 평가를 했다면 체코 정부가 적격 기업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제외 권한을 행사를 한다면 한수원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행사를 하지 않으면 EDF가 자동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외 권한을 이제 26일까지 미루어 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깊이 좀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민할 시간을 필요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18일에 가서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권한 행사 기간 연장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마감일 연장으로 해석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체코 정부는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제 회의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한 행사 기한 연장이 발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첫 번째 회의에서 원전 입찰 승자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17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밀린 7월 24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6일까지니까 뭐 다음 주까지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장 내일 발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승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일 되든 다음 주에 되든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코 이 정부가 또 한번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좀 다시 한번 이 좋은 강점을 강조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는 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벌이는 분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변수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소송을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제3자 이런 체코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잠재적인 위험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합의에 도달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암묵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만 거의 뭐 거기에 대한 추가 대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허가를 암묵적으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소에 대한 법안 판결도 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 정부와 좀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원전 기술력을 미국에서 도입을 해서 이제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중단되었던 원전을 다시 건설하면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재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좀 그러한 추가 설명 자료를 들고 간다고 한다면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협의 가능성을 좀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서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산업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좀 다 같이 좀 좋은 상황으로 맞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체코 진출 기업만 우리나라가 100여 개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 패키지로 이 수주에 대한 이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가 측면에서나 뭐 이 공기 측면에서나 그리고 산업의 협력 가능성 측면에서나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지고요. 첨단 산업 공동 R&D 개발, 그 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원전 연계 수소 생산, 원전 기술 및 SMR 협력, 전력 기자재 해외 수 진출, 이런 것들을 이제 폭넓게 논의를 했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체코 대통령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추가적인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여러 산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는 EU에 대한 그런 뭐 이 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만으로 포기할 만한 그런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되면 우리나라는 줄줄이 그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어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인 분쟁도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제 암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완전히 노다지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1400메가와트급 주기기가 하나당 주 설비가 한 1.5조라고 본다면 4개 정도면 한 6조 정도 이 주기기만 수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설비 공사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단순히 체코에 대한 대형 원전만 포함을 시킨 거고요. UAE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되는 원전들이 점점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현실화가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기당 1.5조로 수주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원자로를 찍어내고 납품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될 거고,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제 공사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ROE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은 이번에는 이제 7월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고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사실 최종 계약으로 100% 맞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이 구간 자체가 8개월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계약에 체결한다라고 보고 사실상 수주가 맞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LOI 계약, 그죠? 그때는 이제 수주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구매 의뢰서, 사실 우리나라도 단독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좀 다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엔 단기간에 올랐다 떨어졌더라도 서서히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는 아주 파격적인 주가 영향을 줄 거고요. 최소한 저는 10% 이상의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면 10% 이상의 그런 강한 상승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답답해하던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고 나갈 건데요. 만약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망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켜주던 라인을 이제 얼마나 지켜줄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걸었던 그런 합병 이 승부수가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더 밀린다면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 행사 가격이 점점 더 부담스러울 거고요. 행사하는 그런 주주들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제 두산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부수를 왜 굳이 체코 원전 수주를 발표하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전에 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가보다 훨씬 낮은 10,000원에 대한 그런 가치 기준을 예를 들어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하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낮은 이 가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 논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2850원 자체가 나온 것이 2개월간의 그런 산술 평균으로 가격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 이 수주를 했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산술 평균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건데요. 이게 뭐 사실 우리의 다 추측이기 때문에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두산 경영진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이 합병 승부수가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차장고가 급감했다. 두 번째, 체코로 이제 18일에 황조 한수원 사장이 방문을 한다.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 승부수가 굳이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전에 나왔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에 대한 그런 원전주에 대한 급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저도 이제 생각은 못 해봤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 자체는 대차장고에 대한 급감으로 뭔가 이 상환에 대한 의미로 좀 주가가 물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생긴 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26일로 밀릴지 아니면 내일 발표가 될지는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17일과 18일은 개인 일정으로 제가 영상 리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30일에 진행할 건데요. 웬만하면 19일에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결판을 좀 이제 제가 같이 좀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지 글이라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좀 좋은 소식 웬만하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